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의 정지혜. 이서연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 은퇴하신 분들이 국민연금과 가장 더불어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바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종류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이 퇴직연금은요, 확정급여형, 네. 좀 어렵죠. 어려워요. 확정기여형, 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 확정급여형은 회사, 네. 즉 이 사용자가 매년 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 증권회사나 은행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요. 네. 책임지고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의 퇴직금 제도랑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의 장부상에만 기록을 하거든요. 네. 돈을 적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실제로 금융회사에다가 납입을 합니다. 회사가 네. 장부상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 나중에 줄 때 좀 부담이 덜 될 수도 있고요. 덜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저축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금융회사에 네. 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자는요, 회사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관없이 예상 가능한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확정급여형이랑 다른 거는 또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그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의 연봉의 네. 12분의 1을 이렇게 근로자 그 개인 개별 계좌에다가 정기적으로 그 납입을 하고요.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네.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 확정기여형, DC형은 근로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그 운용 수익, 그러니까 손익, 뭐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런 걸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가 있는데요. 이 IRP 계좌는 회사 퇴직 시에 네. 퇴직금을 이렇게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지만 요즘은 보통 다 IRP 계좌에 다 넣어줍니다. 강제로.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55세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그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고요. 근데 이 55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네. IRP에 안 넣고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수령하신 후에 마음이 변해갖고, 이걸 좀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네네. 언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려면요, IRP 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 그거나 아니면 우리 보통 지금 세액 공제받는 연금 저축 계좌 있잖아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의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네. 퇴직 후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쵸. 왜냐하면 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으면 네.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이걸 아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퇴직을 하시면 또 목돈이 또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들 뭐 결혼이나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그래서 뭐 IRP에다가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퇴직 계좌에다 넣으라고 이제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을 하시면 퇴직소득세를 내시게 돼요. 그래서 네. 퇴직소득세는 이제 그분의 어떤 연봉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세율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38%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퇴직소득세도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6%에서 38%까지 차등 적용되고요. 근데 이 퇴직금을 받으셔서 IRP 계좌에 넣으시면 퇴직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퇴직금 현금으로 받으셨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IRP 계좌에 다시 그 냈던 세금을 다시 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뭐 전문용어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내는 걸 미루는 거죠. 네. 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연금으로 이것을 수령하게 되면 세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퇴직소득세율로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최고 38%까지 내시던 거를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으로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평균 5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3-4번 이렇게. 네. 그래서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다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 노후 준비가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어서 IRP 계좌나 연금 저축을 이체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젊은 사이에서 퇴직금 탕진이라고 해서 네. 퇴직금으로 뭐 여행 가자 막 네, 이렇게 네. 많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네.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서 쓸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야금야금 없어지니까. 네, 그냥 IRP 계좌에 딱 묻어두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네, 맞아요. 이런 퇴직금을 타면서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곳에 일부 사용하고 그러면 네. 일부만 IRP에 이렇게 배치하겠다. 예.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일부만 IRP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퇴직금을 수령한 네. 날부터 60일 내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좀 입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반만 입금했잖아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반만 돌려줍니다. 그 해당 비율만큼. 그래서 뭐 결론은 본인이 그 퇴직금을 다 쓰시든 아니면 네. 뭐 반만 예치하시든 하실 수 있는데 대신 세제 혜택은 예치한 금액만큼만 그렇죠. 혜택을 드린다. 예,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살다 보면서 이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또 생겼다라고 네네. 할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중도에 그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해지를 하시면 보통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아까 3.3%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지를 하면 그 연금 받으신 금액 있잖아요. 네. 그거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라고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70%나요. 퇴직소득세의 70%니까 퇴직소득세보다는 조금 덜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는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해지를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연금 그 소득세는 퇴직 비례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근데 그 해지했을 때 남아있는 그 네. 퇴직금 있잖아요. 네네. 남아있는 퇴직금은 해지를 하게 되면 안탄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금으로 수령한 거는 연금소득세, 네. 남아있는 거는 퇴직소득세를 내서 다 중간에 해지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요. 이 퇴직연금을 많이 받으면 네. 건강보험료가 네.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소득에 비례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걱정을 좀 하실 텐데요. 특히 직장인이나 이런 지역 가입자분들은 이 소득하고 재산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환출할 때 이 연금소득도 사실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사실 걱정하실 별로 필요가 없고요. 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만 이렇게 그 부과를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의 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퇴직연금이 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예치한 후에 네.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건데요. 네네네. 맞죠? 네. 그러면 퇴직연금을 1년에 얼마나 연금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퇴직금을 목돈으로 뭐 1억이든 2억이든 한 번에 예치하면 내가 이걸 얼마나 1년에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못 찾아 쓰게요. 못 찾아 쓰도록 네. 연금 수령 한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금 계좌의 그 잔고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그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그 공식이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첫 해 1년 차에 연금을 수령하겠다. 그러면 10일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에 2억이 있어요. 퇴직금이. 네, 2억 있으면 내가 네. 처음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11 마이너스 1인 10으로 나누면 2억을 10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2천만 원의 120%의 2,400만 원까지 최대로 한 해에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네.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2,400이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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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그 연금 수령 연차가 만약에 높아질수록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거네요. 연금 받는 금액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받는 금액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거를 내가 뭐 다 찾았을 수도 있고 네. 이건 수령 한도니까요. 한도니까 1년에 2,400만 원 찾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제 뭐 다른 소득이 있고 하니까 이게 다 필요 없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찾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거는 한도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다 다르시겠죠. 선택 사항이겠군요. 선택 사항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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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퇴직 계좌에는 이 퇴직금 재원과 운용 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좀 어떤 거예요? 퇴직금 IRP 계좌에 넣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가는 상품을 예적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투자 상품인 펀드나 네. 아니면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자도 붙을 수 있고 운용 수익도 붙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이제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 네. 그러니까 뭐 원금이 2억이면 그 2억을 재원하는 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은 3.3%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요. 네. 근데 운영을 해서 퇴직연금 IRP 계좌에 돈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만 원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2억은 원금이고 5천만 원은 이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타실 때는 1,2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 1,200만 원 넘어가면 그 모든 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가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뭐 금융소득 이런 거 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결정도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이걸 알려주시면 좀 소비자들이 보시기에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퇴직연금을 내가 뭐 바로 이렇게 55세에 수령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이나 이런 네. 공적연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을 언제 탈 것인지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요. 특히 그 우선순위로는 이제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일단 파악을 해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65세 이후에 이제 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그 소득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55세에 은퇴를 하시면 한 10년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그 소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 퇴직연금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금 수령 이 순서도 좀 중요해요. 순서요? 네네.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내가 먼저 수령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연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제 해주는 보통 연금저축을 먼저 수령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랑 상관없이 3.3% 이제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연금저축은 나이에 따라서 이 연금 소득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55세에서 69세이면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고요. 70세에서 79세이면 4.4%, 네. 그다음에 80세 이상이면 3.3%의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에서 먼저 연금을 수령하고 3.3% 수령하고 나중에는 연금 저축에 그 가입하신 연금을 타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개인이 조금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선택할 사항이 많아서 그쵸. 네, 조금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한번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 나이랑 가족 나이 이런 것들 한번 A4지에다가 한번 쭉 그려보시고 네. 그다음에 언제부터 뭐 무엇을 탈 것인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또 이 금융소비자 TV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